세금을 아주 흥청망청 씁니다. 캣타워. 물품에 500만 원짜리 캣타워. 이 세금으로 샀다는 거거든, 캣타워. 근데 그리고 또 일반 욕조의 2배가 넘는 편백나무 히노키 욕조 2천만 원짜리를 또 설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용산에서 사우나를 설치했던 대통령. 자예요, 이자가. 맞아요. 대통령실이야 반점 말고.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가장 의심받는 쥐기현이한테 맡기냐. 그러면서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죠? 라고 판사가 얘기를 해요. 기현이가 본인 차원에서 소화를 다 해준다니까. 검찰이 오늘 보니까 공소장 낭독하는 것도 기가 죽어가지고 움츠려서 조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검찰 아니 빨리 지금 이렇게? 당장 해줄 것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예, 그거 맞고요. 직위원 예. 재판부를 바꾸라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금요일 저녁 그리고 오늘 윤석열의 그 뻔뻔한 행태를 보면서 정말 이가 갈립니다. 정말 그 파렴치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네. 압도적인 힘을 모아서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그 뻔뻔한 내란 세력들을 완벽히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이 식목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내일 곽수산의 식목일로 이제 심으러 갑니다. 머리 심어요? 윤 헤어라인. 오, 내일 윤 헤어라인. 이제 심은 날이라 와. 내일은 우리 민동기 기자님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아. 제가 좀 모내기야 다녀오겠습니다. 와. 아, 머리 삭발하기 잘했어. 야, 진짜 잘 됐다. 잘 됐다. 기대돼요. 좀. 나도 기대되네. 야, 이만한 광고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기대됩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거 심고 나면은 바로 활동 가능한 거예요? 바로 된대요. 아 바로 와. 가요. 너무 기대됩니다. 쫙 채워보겠습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광고는 이렇게 해야 되네. 윤혜라인 광고. 아니, 윈윈이야 서로가. 네. 서로 윈윈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그 집 문 닫아야 돼. 아 진짜로 그거는 알고 하라고 해.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웃음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부터는 조금 참기가 힘든 분노가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좀 차분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가 일주일 동안 관저를 무단 점거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기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관저에서 나가기 전에 대통령실 직원들이 관저를 찾았어요. 네. 주요 참모진 외에도 대통령실 직원 200명이 뭐 휴가 내고 왔다. 맞아. 네. 그러면서 직원들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한 나의 대통령, 따뜻한 리더 윤석열 이런 플랜카드를 또 들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친다 이거 보면. 53일 정도 구치소에 있던 기간이 임기 중 가장 빛났던 시간이다. 그 시간 덕분에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문제를 알고 깨어나지 않았나. 임기 5년을 마친 과거 어느 정부보다 많은 일을 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물러난다고 자부한다. 자신감을 갖자. 자유와 주권 수호 번영을 위해 싸우고 투쟁하자. 이제 시작이다. 진짜 환자야. 이거 환자라고. 망상과 아집, 그러니까 정치적인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심리적 분석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윤석열이 이제 관저 밖으로 나오는데 진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반성과 사과 당연히 없지요. 나는 그리고 그 원하지도 않아. 나는 진짜 반성 사과 지금 하면 뭐해. 마치 본인이 영웅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대학생들 과잠바라고 하죠. 앞에 딱 도열시켜놓고 쟤는 좀 외우는 거야 쟤는. 그리고 한쪽 통제 다 시켜놓고 와, 금요일 5시. 가장 막히는 금요일에 이사를 갑니다. 저 옆으로 눈이 안 가나? 그런가요? 심지어요 차량 통제를 하고 윤석열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지지자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카퍼레이드처럼 서행으로 갔어. 네. 서행을 했어요. 10분이면 갈 거리 20분 넘게 걸렸어요. 심지어 창문 열고 손 흔들면서. 손 흔들면서. 와, 난 김건희 옆에 앉아 있으면서. 맞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대단한 인간이야. 자 그리고요 마지막까지 사람을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뭐 사람을 그냥 도구로 활용하는 게 습관적입니다. 습관적이야. 청년들에게 나 윤석열이가 인기 많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평소에 자신을 지지했던 중장년 노년층들은 완전히 그냥 배제시켜버리고고 대학생들을 도열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정황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통령 측의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 죄송하지만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원한 거기 때문에 왜 나는 안 집어넣어주냐, 막 60대인데 안 넣어주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네, 무조건 그냥 네, 10대부터 40대까지만 입장시킬 겁니다. 대통령실 쪽에서 저희 와달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을 정치적 액세서리로 활용을 했고 평소에 자기를 그렇게까지 지지를 해줬던 노년층들은 폐기물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들도 분노해야 되고요. 맞아. 중장년 노년층도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저 일정을 기획한 자들이 누구냐면 용산 대통령실이잖아요. 아, 그죠? 근데 용산 대통령실 공무원들은 윤석열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맞습니다.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법 56조에 하면 승실 의무 규정이 있어요. 네. 저렇게 한 건 직무유기예요. 법적 처벌이 가능한 거고 아까 언론 보도에 휴가를 내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공무원법 58조에 직장 근무 이탈 금지 규정이 있어요. 200명 전에 휴가 안 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200명 휴가 처리 안차 월차 안 쓸 거라고 보고요. 하나하나 조사해서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들끼리 저렇게 노닥거린 거잖아요. 네. 저건 처벌해야죠.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제 카퍼레이드를 해서 자기 집 아크로비스타까지 갔죠. 네. 네.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해서 윤석열이는 희대의 망발을 마구 또 쏟아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와, 와. 이게 무슨 와. 일단은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 누구랑 뭘 해서 이겼는지를 모르겠어. 와. 그리고 3년 하나 5년 하나 뭐 미쳤어. 아니 뭐 깜빵에 뭐 10년 사나 평생 사나. 아니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뭐 빨리 받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금요일까지 있었던 일인데 지금 윤석열이가 이제 관저에서 나오면서 베일에 가려져 있던 관저 생활이 이제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새로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세금을 아주 흥청망청 씁니다. 캣타워. 윤석열이가 고양이 5마리하고 개 6마리를 키우나 봐요. 진짜 많이. 예, 그런데 이제 무면허로 관조 공사를 했던 21g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네. 네. 이 21g이 행안부에 제출한 계약서 물품에 500만 원짜리 캣타워 고양이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네. 그 캣타워가 있었는데 이 세금으로 샀다는 거거든 캣타워. 네. 근데 아무튼간에 어. 이 캣타워가 포착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일반 욕조의 2배가 넘는 편백나무 히노키 욕조 2천만 원짜리를 또 와. 설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2천만 원짜리. 와 이거 다 세금이거든요. 일반 욕조의 2배 사이즈. 네, 2배 사이즈. 근데 이 대통령실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윤석열이 사랑하는 후배가 있는 행안부 예산을 끌어다가 네. 썼다는 거거든요. 상민아 좀 쓸게 하고. 아유 형님 쓰셔야죠. 이번에 고양이 한번 재밌게 놀려야죠. 캣타워 좋은 거 나왔던데. 네. 나 원룸 원룸 살 때 보증금이 500이었는데 캣타워가 500이나 해. 아. 와 돌아버리겠습니다 의원님. 아. 예, 언론 보도대로라면 횡령입니다, 이거. 횡령. 횡령입니다. 불법이고요.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히노키 그 욕조 네. 용산에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네. 그 믿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그때 다 안 믿었잖아요. 아니 용산에 뭘 만들어 놓은 거야? 용산에도 사우나를 설치했던 자예요, 이자가. 맞아. 대통령실에. 네, 대통령실이야 관저 말고. 제가 그거 지난번에 예. 호텔 케이터링인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다 제가 들어가서 또 확인을 했죠. 네. 케이터링이 아니더라고요. 용산 대통령실 조리하는 분들이었어요. 이전에는 청와대에만 조리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남동 조리사 있고 용산 조리사가 있는 거예요. 와. 3배 가까이 늘었다. 이걸 이제 몰랐던 거지 그때는. 그때는 모르고 이 방송에서 예. 이야기했던 거고. 정말 먹는데 진심이죠. 술에 진심인 양반이죠. 맞아.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 네. 자 그럼 용산에 조리사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서도 조리하는 공간이 있었고 따로 거기서 조리를 만들었죠. 해가지고 그렇죠. 음식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규모로 보면 한 3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거. 조리사, 요리사 숫자만. 예. 그럼 시설비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정말 이자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요. 뭐 야근이라도 해야 되니까 밥 먹었다고 치고요. 아니 한남동도 아니고 용산에 왜 욕조를 갖다 놔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안 믿었었죠 그때. 네. 근데 다 맞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관저에 골프 연습장을 놔둡니까? 근데 하나 더 여기서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방금 진행자께서 이게 행안부 예산을 썼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 용산 이전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행안부 예산을 썼다라고 해서 우리가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최재라는 자가 감사원장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맞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했죠. 기각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짓이 뭔지 압니까? 뭐야? 당시 국회 감사 의결에 따라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감사 담당 국장을 저 멀리 보복 인사로 한직으로 보내놨어요. 한국으로 쫓아냈어요. 와. 한직으로 쫓아내고 그 감사하던 팀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딸랑 한 명 남겨놨어요. 모든 감사가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최재가 돌아오자마자 그걸 예, 한 거예요. 맞아요. 예, 불현듯 하루아침에 일시에. 그래서 저희 국회가 나서가지고 야 용산 이전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 김건희 라인이 총동원돼가지고 21g을 동원해서 뭐 이런저런 장난을 쳤을 거야. 파헤쳐 보자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잖아요. 그게 다 무효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약간 좀 좁혀서 다시 또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이 캣타워 세금으로 산 거거든요. 네. 가져가기 전에 저는 이미 횡령이라고 봐요. 가져가기 전에 살 때부터 개인용품이잖아요. 맞아. 그걸 왜 예산으로 사요? 그래 맞네. 살 때부터 횡령이야 이건. 그러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걔 사료비까지 사비로 다 냈어요. 맞아. 네, 세탁비까지 다. 맞아. 네, 근데 이거 캣타워를 왜 국고로 사요? 삽니까? 우리 이지선 성우가 애니메이션으로 짧게 꾸며봤어요. 아주 짧게. 예, 짧게 전 국민이 좀 쉽게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 성우님이 애니메이션으로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곧 출발합니다. 늙은이들은 뒤로 빼. 젊은이들은 앞으로. 6, 70대 빼라고 빼.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벌거벗은 왕. 아직도 간신들에 둘러싸여 팬티만 입은 줄도 모릅니다. 감옥 가기 직전 궁에서 쫓겨나오는데 간신들은 즐겁게 보내줍니다. 자, 뽕 들어갑니다. 타이밍 맞추고 사람들 환호. 준비, 박수. 자, 이제 출발. 엄마, 저 아저씨 왜 팬티만 입고 있어? 설마 아직도 모르나? 권력 잃은 윤석열을 간신들도 비꼽니다. 자, 돼지 지나갑니다. 사람들도 웃으며 욕하죠. 팬티만 입었어, 팬티만. 바보야 바보. 네가 무슨 왕이야? 그러나 못 들은 척 정신 승리하며 한다는 말. 3년이나 5년이나 승리했어. 하지만 벌거벗은 왕의 연극도 결국 끝이 납니다. 벌거벗은 윤석열만 모르는 채 말이에요. 그의 관객은 고양이 5마리와 개 6마리 뿐입니다. 그들을 위해 500만 원짜리 캣타워에서 쇼를 해봅니다. 좋아. 깔끔하게 떨어진다. 네. 깔끔하게 좋았다. 한눈에 다 들어오네. 한눈에 쫙 들어오잖아. 이 상황. 깔끔하다. 네. 좋았다.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지금 되게 분노했잖아. 진짜 분노는 따로 있어. 또 있어요? 아니 이게 또 있어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얘기. 아유. 윤석열에 대한 특혜인데 이 형사재판 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윤석열이 형사재판이 시작이 됐거든요. 심각합니다 의원님. 진짜 윤석열이 때문에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해도 너무하죠. 너무해 진짜 의원님. 진짜 막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요. 오늘 이제 이 형사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이유로 윤석열이를 풀어준 지귀현이가 판사라는 게 나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자체가. 그런데 이 지귀현이가 윤석열이 재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내란 혐의자들도 다 지귀현이가 해. 어떻게 그렇게 됐대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가장 의심받는 지기현이한테 맡기냐? 나는 일단 이 자체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에 대한 특혜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네. 일단 윤석열이는요 지하 주차장을 거쳐서 재판정으로 향하겠다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수용을 해줬어. 이거 완벽한 특혜입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가 이 정말 역사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는 이 재판을 그럼요. 촬영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허를 딱 해버려. 법정 내 촬영을. 예. 네. 심지어 윤석열이의 의사도 아니야. 맞아요. 보현이 지기현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자체적으로.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다고. 이명박 박근혜 때도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특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이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피고인이 출석을 하면
판사가 생년월일, 직업, 뭐 주소, 본적 등등을 물어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피고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판사가 직업이 뭐냐고 물었고 무직입니다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네, 됐어. 네. 근데 이게 절차야. 절차라고. 아무리 아는 사람이어도 절차는 제대로 절차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쥐기현이는요 윤석열이한테 물어보지 않아. 자기 자체적으로 그거 소화를 해버립니다. 차이가 있네. 피고인 최욱 직업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뭐 근데 얘기를 쭉 하면서 주소는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죠?라고 판사가 얘기를 해요. 네. 그랬더니 윤석열 이자가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쥐기현이가 본인 차원에서 소화를 다 해준다니까. 그래 나 전직 대통령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끄덕끄덕. 이게 뭐냐는 거야. 이 재판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러면? 아니 이게 너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법정 촬영 불허한 것도 윤석열 측에서 신청을 안 한 게 상상도 못한 윤석열도 생각 못한 거야. 설마 이거를 불허해 줄까 신청도 아예 안 했어. 네. 근데 입장을 내놓은 게 뭐냐면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가서 자기가 허락을 안 했대요. 뭐라고요? 촬영 기자단에서 신청을 너무 늦게 들어가서 촬영해도 되는지 신청을 너무 너무 늦게 늦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신청하면 검토하겠대요. 아니 법리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구두로 신청해도 되고 구두로 물어봐도 되죠. 네. 피고인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현장에서 즉석으로. 네. 오늘 재판에서도 그 모든 그 전두환 노태우 수의를 입고 다 그때 했어. 수의를 입고 둘이 들어와서 손잡고 했던 그 장면이 누가 봐도 그게 역사적인 교육의 장면이거든요. 맞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쿠데타를 벌이면 저렇게 그렇지. 수의를 입고 가서 저렇게 법정에 서는구나. 그렇죠.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역사 교육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란의 피해자는 국민이죠. 그런데 자력 구제를 하는 대신에 사법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네. 국민이 직접 나서서 가해를 한 내란 수괴를 처단할 수가 없으니 사법부가 대신 해달라 그렇습니다. 하는 절차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내란 수괴의 법정은 공개 재판으로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기현은 오히려 그 내란 수괴를 법정 안에서 수호하는 역할, 수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구제, 그러니까 개인이 직접 가서 하는데 꿀밤 주고 싶은 마음들이 국민들에게 있어요. 있죠. 너무 화가 나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 사법과 형사 기관들, 수사 기관들이나 특히 이제 국가의 사법 체계가 공적 복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적 복수, 그다음에 응징적 정의, 이거를 사법 체계가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모범 택시 같이 사적 구제, 사적 맞아요. 폭력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국가가 사법 체계가 해줘야 국가가 안정돼요. 네. 국민들의 심리가 치료가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 더 화를 돋구고 있죠. 이러면 공적 복수나 응징적 정의가 실현이 안 되면 더 큰 이상한 폭력 사태가 벌어집니다. 네. 그거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기현이로 인해서 우리의 분노, 짜증, 화 이거는 이제 의미 없어요. 그건 그대로 가고 이거를 중단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 드는데 행태를 그럼 이 말이 안 되지.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이런 쥐기현이의 판단으로 맞아. 결정을 내립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뭐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국민 각자가 사실은 이 대법원장한테 탄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대법원장. 네. 왜냐하면 이미 지기현은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원칙을 바꿔가지고 네. 윤석열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만 이 날을 시간으로 바꿔서 구속 취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기현이 하는 이후의 후속 재판 절차는 신뢰가 안 가는 안 겁니다. 가죠. 내란을 옹호하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이 내란 공범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한두 가지가 편파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러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게 하고 촬영 불허시키고 또 공동 피고인에 대한 증언이라는 핑계로 네. 변호인을 쫓아내버려서 그분의 방어권을 침탈하고 와. 네. 이 헌법재판소 대법정 모습을 보면은 우리 다 기억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의 그 한 15분 뒤에 탄로날 거짓말 네. 나는 평생 사람이라고 하지 인원이라고 안 합니다. 이것도 법정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빨리 언론이 나서서 지적할 수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고인의 거짓말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압을 해주고 또 다른 공동 피고인을 회유하는 것도 막아내주고 하는 것이 공개 재판이 돼야지만 네. 그 진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무슨 짬짬이로 검찰이 헐렁하게 또 기소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검찰이 오늘 보니까 공소장 낭독하는 것도 기가 죽어가지고 움츠려서 조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조신하게 했대요? 네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그 의원님이 SNS에 올린 그 부분 중에 제일 공감이 가는 게 두 번째 문장이 제일 공감이 가거든요. 네. 내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온 국민이다. 온 국민이 피해자로서 재판의 가야지. 공개를 통해 자신들의 법익이 제대로 보호받는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치. 당연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못 보고 있으니 아니 재판을 지금 해야 될게? 당장 해줄 것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예, 그거 맞고요. 직위원 예. 재판부를 바꾸라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판장 막 내고 네. 오늘 그 매블쇼에 이 시민들 네. 서명하자 이런 운동 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재판만 공개가 돼서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편파적인 진행도 못하고 그걸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더 좋을 예방일 수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요 사건에 있어서는 요즘에 이제 기술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중요 법정에 CCTV를 설치해서 이 중계하는 게 그렇게 큰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상당부 다른 나라들에서도 주요 사건은 그냥 국민들이 보건 안 보건 원하면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국가들도 많습니다. 네. 그것도 저는 제도화시킬 필요가 네. 이제 직위원 재판은요 단순하게 사진 몇 번 끝날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처럼 원하는 국민들은 계속 볼 수 있게 해줘야 네. 돼요. 이게 공익 재판이에요. 예. 공익 재판이고 국민 모두가 알아야 되고요. 네. 네. 근데 이 중요한 재판을 우리는 언론을 한번 거쳐서 내용을 접해야 돼. 네. 맞아요. 이게 문제야. 그럼 언론의 시각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헌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일이 우리 관점대로 다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요 포인트를 다 짚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들도 그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다 봤으니까 8대 0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건데 그게 헌법에서 공개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네. 옛날에 기술적으로 안 됐으니까 사람 몇 안 되는 법정에서만 봐야 하는데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다 볼 수 있다고 이제는. 뭐 당장 뭐 제가 뭐 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지귀현이도 탄핵의 대상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탄핵에 대한 논의는 없나요? 국회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아직 있지는 않지만 있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어제 그제 당한 거잖아요. 설마 이렇게까지야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이 오늘 이후에는 아마 지기현 탄핵 여론도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이 여론이 일단은 네. 좀 일어야 네. 또 국회에서도 또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기현이한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맡길 수는 그렇죠. 없죠. 그거는 앞으로 지기현이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말도 안 되게 윤석열을 풀어줬단 말이야. 그리고 재판 진행이 오늘 오전에만 해도 윤석열이 42분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42분. 네, 그리고 오후에도 그것도 부족해서 2시 15분에 다시 시작한 재판에서 20분을 허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을 주시고 저도 당연히 동의하지만 윤석열의 목소리만 첫 재판에서 크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이 아니라 맞아요. 윤석열 얘기가 지금 언론에 다 나가고 있어요. 봐봐. 이거 변호인도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일어나서 합해서 1시간이 넘게끔 떠드는 경우 없습니다. 거봐. 첫 재판에서. 네. 그러네. 최차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언론의 방향대로 우리가 소비할 수밖에 없네. 맞습니다. 이 상황을. 그게 진짜 위험하다니까. 그러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법 쇼가 벌어지는 네. 거예요. 요게 원래대로는요 검찰이 공소장 읽고 나서 자 피고인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그래 이제 재판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첫 재판부터 무슨 피고인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증거도 없이 주장을. 자, 저희는 또 내일 이 형사 재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분간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